그만 생각하라. 지금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결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지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중심을 잃은 마음이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복잡함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는 마음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많이 고민하면 안전해질 거라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선택지를 끝까지 비교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은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방향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 없이 떠도는 생각은 통제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삶은 제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자신을 예민하다고 규정하거나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한 대상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질 때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둘지 정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동일하게 붙잡으니 사소한 말 하나에도 흔들리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속 편하게 사는 첫 단계는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 분명히 정하는 일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생각은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택을 다 잘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내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두 가지를 명확히 하는 순간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까지 전부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늘 최악의 장면이 먼저 재생되고 그 장면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대비에 가깝습니다. 대비는 잠시 안심을 주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가능성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늘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분별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별은 선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이 많을수록 더 흔들립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거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는 목표를 내려놓고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탁도 크게 고민하고
작은 실수도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해결할 문제와 흘려보낼 문제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바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를 삶의 중심에 두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분명하면 평가가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일을 우선하겠다고 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고민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기준에서 생깁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붙잡고 있는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중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은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중심을 바꾸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관리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생각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건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생각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떠오른 생각을 곧바로 현실처럼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망할지도 몰라라는 문장이 떠오르면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확대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떠오르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키웁니다. 계속 상상하고 계속 계산하고 계속 대비하면서 말입니다. 속 편하게 살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늦추는 것. 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대부분의 불안은 즉각적인 반응에서 커집니다. 시간을 조금만 벌어도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감정이 최고조일 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선택하면 그 선택은 기준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이 쌓이면 생각은 줄지 않아도 소음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속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다루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2단계에서 다시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더 분석하고, 더 계산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움직입니다. 행동이 없는 생각은 계속 부풀어 오르지만 행동이 시작되면 생각은 크기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밀려올 때 가만히 앉아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걷거나 정리하거나 해야 할 일 하나를 바로 처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을 단순하게 쓰는 것이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기준 있는 행동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생각은 점점 현실과 연결됩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삶은 생각을 없애는 삶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이 세 단계가 맞물릴 때 비로소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라면 이제 중요한 건 반복을 끊는 힘입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한번 흔들리면 오래 붙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재생하고 이미 지나간 실수를 다시 복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당겨서 걱정합니다. 이 반복이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살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멈춤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생각이 3번 이상 반복될 때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계속 붙잡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얽힙니다. 그래서 반복이 감지되면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거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불안은 멈추지 않는 사고에서 커집니다. 멈추는 순간 불안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을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려다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겠다는 욕심이 생각을 늘리고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완벽과 실패 사이에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하는 것.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결정은 빨라지고 후회는 줄어듭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겠지만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비로소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반복을 끊는 훈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안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없어져야 할 감정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건 지금 기준이 흔들리고 있거나 우선순위가 흐려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불안을 무조건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과하게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이 생기면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점으로 좁혀집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가 불안의 중심이라면
그 평가를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과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 기준을 흔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면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감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통해 깨달음의 계기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불안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또 시작됐다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대응도 바뀝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기준을 바로 세우고 생각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불안은 점점적이 아니라 안내자에 가까워집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삶은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룰 줄 아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생각은 줄어들지 않아도 더 이상 삶 전체를 뒤흔들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늘 결과를 먼저 상상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같은 질문이 앞섭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지칩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정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선택이 내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흔들려도 갑니다. 기준에 어긋난다면 잘 될 가능성이 커도 멈춥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동기가 분명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비교를 끊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속도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보다 부족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기준을 흐립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남의 길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속 편하게 사는 5번째 단계는 비교 대신 집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생각은 줄고 생각이 줄면 불안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복잡함을 없애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준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답을 몰라도 괜찮다는 감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쌓일수록 속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태도를 정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사람은 한번 결심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살기 위한 다음 단계는 작고 구체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3가지 우선순위만 정하는 겁니다. 그 외의 일은 보너스로 두십시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늘 반드시 지킬 것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단순한 구조로 바뀝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이것밖에 못했지가 아니라 오늘 기준을 지켰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기준을 지켰다면 그 하루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생각의 소음은 줄어듭니다. 불안은 대부분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뒤처진 건 아닌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가를 줄이고 실행을 늘리면 생각은 현실에 묶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미래 걱정에 끌려가고 과거 후회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흡을 느끼거나 걷는 감각에 집중하거나 하고 있는 일 하나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짧은 집중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흩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중심을 흔들 정도로 커지지는 못합니다. 결국 속 편하게 사는 삶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반복을 끊고 태도를 정하고 습관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은 생각이 적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기준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뒤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기준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늘 마음이 정리된 뒤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길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수행입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하나만 정하십시오. 모든 걸 잘하겠다는 목표 대신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기준 하나,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행동 하나를 지금 실행하십시오. 생각은 따라옵니다. 불안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들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편안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생각과 거리를 두고 반복을 끊고 태도를 정하고 작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 5단계를 실천하면 생각은 줄지 않아도 통제 가능해지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향을 세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2단계에 이르면 삶의 체감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마음이 쉬지 못했다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준을 지킨 하루는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전부 실패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 전환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선택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결정 하나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내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고민의 양이 줄어드니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가 쌓이면 마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평정이라 하셨습니다.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흘려보낼 수 있고 불안이 올라와도 방향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복잡해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도 무너지지 않고 실수가 있어도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결국 속 편하게 사는 삶은 환경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준이 중심에 있고 생각은 그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불안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삶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없었던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탓할 필요도 예민한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생각에 끌려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정하고 반복을 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세우고 작은 습관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만 세워도 삶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오늘 하루 지켜내면 됩니다. 생각은 따라올 것이고 불안도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속 편하게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운 순간부터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일이 줄어들면, 문제가 사라지면, 상황이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면 조건이 좋아져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은 남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삶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잠깐의 평온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무엇만은 지키겠는지. 그 기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생각은 줄어들고 불안은 약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결국 마음은 그쪽으로 정리됩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고 반복을 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생각에 끌려갈 것인지, 기준을 세울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